통풍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주 다양한 데다가 유발 요인을 일일이 찾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귀찮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병 요인을 찾는 것을 포기한 채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만 덮어두려고 합니다. 의사들도 통풍의 유발 요인을 찾는 노력을 하는 대신 간편하게 약 몇 알만 복용하면 종종 술도 즐길 수 있고 몸에 좋지는 않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쁜 음식을 가끔씩 먹으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말을 하죠. 평소 좋아하던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병을 잘 조절할 수 있다니 환자들의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통풍은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병일까요? 오늘의 강의에서는 통풍의 유발 요인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발병 원인에 따라 통풍은 원발성 통풍과 속발성 통풍으로 나뉘는데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통풍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풍의 유발 요인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의 각종 만성질환은 병을 일으킨 원인이 대단히 복잡해서 유발 요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들도 통풍의 유발 요인이 다양한 데다가 시간을 들여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약으로 편하게 조절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은 병을 조절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 치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어렵더라도 통풍의 유발 요인을 굳이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통풍의 진행을 멈추고 더 이상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요산 조절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발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용 초기에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요산 수치 저하로 인해 발작이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통풍의 유발 요인 중 내 병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고 그 요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통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왜 병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통풍이 치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산이 증가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통풍의 발병 원인을 한두 개로 명쾌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연구 결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산 증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고 병을 유발한 요인이 개인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원인을 아예 알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산 조절제가 널리 쓰임에 따라 편하게 약만 몇 알 먹으면 나름 증상이 조절되므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점점 감소하여 이제는 원인을 찾으려는 의사나 환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도 그렇지만 통풍에 처방되는 모든 약들은 통풍의 근본 개선이나 완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저 증상만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작용이 극심하기는 하지만 하루 몇 정만 먹으면 병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심 없이 의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통풍의 원인에 대해 점차 밝혀져 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풍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이 위험 요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어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결국 통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나 유전과 같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처럼 통제 가능한 요인만 바로잡아도 얼마든지 치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풍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통풍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뉴질랜드 마오리족도 식습관이 서구화되기 전인 1940년대까지만 해도 통풍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을 보면 식습관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풍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통풍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가에 따라 원발성 통풍과 속발성 통풍으로 나뉩니다. 먼저 원발성 통풍에 대해 살펴볼까요? 원발성 통풍은 1차성 통풍이라고도 합니다. 원발성 통풍은 다른 병이나 약 때문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이나 생활습관, 식습관의 잘못 등에 의해 발생하는 통풍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콩팥에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90%, 간에서 요산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어 나타날 확률이 10% 정도입니다. 대부분 콩팥에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은 콩팥의 병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비록 신부전 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통풍의 발병 가능성은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통풍은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졌을 경우 발병 가능성이 급증하며 콩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통풍이 개선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가령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그 자체로는 요산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단백질이 분해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 콩팥에 많은 무리를 주어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 같은 운동 매니아들의 통풍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 원인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생겼다고 봐야겠죠.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통풍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산의 원료가 된다고 해서 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퓨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는 퓨린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속발성 통풍은 다른 병이나 약에 의해 생기는 통풍이며 2차성 통풍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형의 통풍이 치유되려면 통풍을 유발했던 원래 질환을 개선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원발성 통풍과 마찬가지로 속발성 통풍 역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이나 약에 의해 흔히 발생합니다. 당연히 콩팥 질환이 있으면 통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통풍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신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또 콩팥 기능이 극도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통풍이 있으면 신부전이 잘 생기고 신부전이 있으면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통풍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고혈압이 있으면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을까요? 고혈압은 콩팥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가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관벽에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혈관이 망가져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풍이 악화되거나 유발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이 손상되면서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요산 수치가 증가하며 요산 수치가 오르면 통풍이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당뇨병 역시 고혈압과 동일한 이유로 통풍을 일으킵니다.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는 당뇨병성 신증인데 점성이 강한 과도한 혈당이 콩팥에 가는 혈관을 막으면 조직이 손상됩니다. 당뇨로 인해 콩팥이 나빠지면 요산 배출이 되지 않아 통풍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이죠. 통풍은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주로 발생하지만 갑자기 요산 생성이 급증할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요산 생성을 촉진시키는지 알아봅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파괴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세포 속 핵산 성분이 빠져나오며 이 성분이 대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만들어질 경우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정상세포까지 없애버리므로 엄청난 양의 핵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요산 수치가 급증합니다. 항암 치료 자체도 힘든데 통풍까지 발생할 수 있어 암 환자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건선이라는 병은 피부의 표피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세포의 사멸과 재생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사멸된 세포로부터 많은 양의 유산이 생성되며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산을 증가시키는 약 중 대표적인 것이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다양한 질환에 흔히 처방되는 약 중 하나로 콩팥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방해하여 소변으로 수분과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는 약제입니다. 이뇨제는 부종뿐만 아니라 심부전, 간경변증,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됩니다. 이뇨제는 혈액의 양을 줄여 혈압을 낮추며 비교적 안전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혈압 치료제로 아주 널리 쓰였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점차 사용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지드와 루프 계열 이뇨제는 요산 흡수를 증가시키고 요산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발작을 유발하거나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통풍에 있어 이뇨제를 처방받을 경우 요산 수치를 올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에는 앞서 언급한 이뇨제와 더불어 베타 차단제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을 감소시켜 심장 박동수를 줄여줌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이 방식의 항고혈압제 역시 이뇨제와 마찬가지로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음으로써 위중한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소염 진통 작용을 하는 고용량의 아스피린과 달리 저용량 아스피린은 요산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할 경우 이식된 장기를 적으로 생각하여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 중 흔히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은 요산의 배출을 강력하게 막아 요산 수치가 급증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결핵 치료제 등 많은 약들이 요산 수치를 올립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은 논란이 많은 비타민 제제입니다.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약사는 비타민 B3가 포함된 비타민 B 복합 제제는 물론 비타민 자체를 아예 복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고용량의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약으로 쓰이는데 이때 요산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통풍을 유발하는 비타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용으로 쓰이는 대용량의 나이아신과 달리 일반 비타민 B 복합 제제에 포함된 나이아신은 그 양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엽산 같은 다른 종류의 비타민 B가 요산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므로 일반적인 비타민 B 복합 제제는 요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나이는 통풍 발병에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30, 40대 젊은 층의 통풍 발병률이 급증함에 따라 통풍은 이제 젊은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50대의 환자 수가 최대이며 남성만으로 한정하면 4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요산을 배출하는 콩팥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풍의 발병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왜 나이가 들면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 7가지 이유를 별도의 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에 관련된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통풍도 물론 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엄청난 유전력이 있다고 말하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당뇨나 알레르기 질환만큼 유전성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통풍과 관련되어 변이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통풍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변이를 일으킨 유전자는 콩팥에서 요산을 더 많이 재흡수하기 때문에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대만 원주민은 유전자 변이율이 31%나 되어 통풍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지만 통풍이 거의 없는 미국 아프리카 출신 흑인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통풍 발병 비율은 1대 10 정도입니다. 30대의 경우 이 비율은 1대 30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콩팥에서 요산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폐경 전까지는 통풍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육이 많습니다. 근육이 생성되려면 일단 근육이 손상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손상된 근육세포 속 핵산이 파괴되면서 다량의 요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가수 김종국의 통풍은 단백질 보충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손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인종도 통풍 유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풍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남태평양 원주민, 특히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경우 20세 이상 인구의 10%가 통풍일 정도로 인종적인 영향이 아주 강력합니다. 대만 원주민, 남태평양 원주민,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그 뿌리가 같은데 모두 통풍 발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프의 네 가지 요인인 나이, 유전, 성, 인종은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주어진 것들이지만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들은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식습관은 아마 통풍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은 통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통풍에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식습관보다는 덜하지만 생활 습관도 통풍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수분 섭취, 운동, 스트레스 등이 통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통풍에 관련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만이 직접 통풍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비만이 나타나고 비만이 있을 경우 통풍 발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만은 통풍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아니라 요산 수치 증가가 통풍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통풍을 직접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요산 수치가 높으며 비만이 있을 경우 통풍의 발발 가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부상이나 수술로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 죽은 세포로부터 핵산 성분이 유출되어 분해되면서 요산이 다량 생성됩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발을 다치면 통풍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 밖에 납과 같은 중금속에 노출되어도 통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의 속발성 통풍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부종 같은 콩팥 질환, 암,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 건선, 용혈성 빈혈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발병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 많은 약들이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고 요산 배출을 억제하여 통풍을 유발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풍의 유발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통풍을 일으킨 유발 요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발병 원인을 규명할 필요 없이 평생 약을 먹으며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 통풍의 유발 요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도 물론 있지만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요인도 있습니다.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통풍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유발 요인만 없애도 통풍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을 주제로 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관한 내용은 통풍 전용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시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